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이슈 바로 조선업인데요. 올 상반기 수주 호조로 경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슬럼프에 빠져있던 탓에 많은 조선 인력이 이미 떠났고 젊은 인력 수급도 원활치 않아 업계와 지자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이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거제 조선업계에서 근무한 바 있는 경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지역 청년 목소리를 대변해줄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동남권 메가시티 박준용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송오성 의원님께서는 과거 조선업에 좀 몸담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느 회사입니까? 네, 대우조선에서 한 15년 정도 설계 업무를 종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뭐 요즘 조선업 부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실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주 목표 70% 달성이라고 해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현재 경남의 조선업계 상황 어느 정도로 좀 나아진 겁니까? 네, 조선업이 지금 5년 동안 깊숙이 불황 국면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수주량을 확보하면서 활기를 되찾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은 아직은 뭐 인력이 충원돼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남에는 지금 그 세계 빅3 조선소 네. 중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두 개의 대형 조선소가 거제에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해구에 있는 STX 조선소, 중령 조선소, 또 블럭 각종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이 기자재 업체들로 해서 조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년 그 상반기 중에 대형 조선소들이 이미 이제 수주 목표를 70% 넘게 달성을 했고요. 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올해 수주 목표가 77억 달러인데 네. 벌써 55억 달러를 수주해서 수주 목표액의 71.4%를 네. 채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목표 91억 달러 중에 71%인 65억 달러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STX 조선해양도 상반기에만 18척을 수주를 해서 네. 올해 목표를 벌써 달성을 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사실 최고도의 그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에 네. 13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8년 실적을 올해 또 거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수주 목표로 본다면 수주액으로 본다면 13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는 13년의 호황기를 되찾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수주 호조에도 조선업계에서는 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양을 수주를 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있어 배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이제 배를 그 많은 양의 수주를 해놨지만 좀 그 불황기를 거치면서 많은 인원들이 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내년도에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약 5,000명, 최소 5,0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이 신규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불황 이후에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업계가 있던 종사자들이 경기도 일원 또는 신도시 건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경남조선업 업체 수 및 근로자 수를 보면은 2015년도 5월 9만 930명이던 노동자가 네. 2017년 5월에는 6만 9,108명으로 네. 2019년도 5월에 5만 1,555명 네. 그리고 2021년 5월 현재는 4만 4,718명으로 6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든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로 떠난 인력이 다시 돌아오질 기미가 없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선소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공간에 목숨을 걸고 네. 일을 해야 되고 높은 곳에 매달려서 쇠를 깎고 용접을 해야 하는 등 노동 환경은 물론 임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당분간 이런 좋은 상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청년 인력 수급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셨듯이 조선업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젊은 인력들 사이에서는 뭐 그닥 선호하는 직업은 아닌 걸로 좀 보이거든요. 박준용 팀장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25세 청년입니다. 그 또래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시기인데 실제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청년 세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반적인 20대 청년 중에 조선해양 공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졸업과 동시에 조선소를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로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여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어떤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송우성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 하청 기업이 다시 이제 재하청, 그러니까 물류팀이라고 하는 재하청을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 조건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조선업이 취업처로는 좀 선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같은 숙련 기술로는 사실은 육상 건설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육상 건설직이 지금은 이제 조선소를 좀 제치고 많이 이제 취업처로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과거 이제 조선 경기가 좋았을 때 당시만 해도 본공이라고 하죠. 네. 정직원 분들에게는 그 자녀의 어떤 그 학자금 대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갔는데요.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경기가 조금 불황을 겪으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본공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 점, 그리고 상용직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조선업계에 첫 취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박준용 팀장님 말을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조선업이 20대에게 결코 선호되는 직종은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젊은 노동자 수급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 산업이 이 위험하고 또 어렵고 또 깨끗하지 못하다 뭐 이런 3D 업종이라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네.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조선 산업 현장도 사실은 안전, 자동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조선 산업이 ICT를 결합한 친환경 네. 스마트 또 자율 운반 선박 이런 시장으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는 통신 IT 업체하고 손을 잡고 네. 이미 스마트 야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생산하고 설계 정보, 또 생산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이것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안전 관리까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전 세계가 탄소 그 에너지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암모니아, 수소 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 한국의 조선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요. 네. 현장의 기능 인력 또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 이런 부분이 젊은이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ICT 환경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조선소 현장을 유면한다면 네. 네. 과연 조선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매우 좋아졌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회사 밖에 있는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좀 몸담아 보셨으니까요. 과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개벽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은 달라져 나아졌다.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다른데요. 80년대하고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90년대, 2000년대 꾸준히 자동화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네.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조선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 상황이 매우 나아졌다는 점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조선업의 호조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인력 수급이 정말로 절실해지기 전에 미리 좀 확보를 해야 할 텐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미 떠난 비교적 젊은 인력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란 예측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젊은 인력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새로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안전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도적 여건에서부터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하청, 하청 기업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행을 과감하게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네. 이러한 그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는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대형 조선소 중심으로 지금 많은 하청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조선소에서 과감하게 용단을 좀 내려가지고 인건비를 좀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업계 그 초월적인 네. 이러한 그 선례를 좀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진해인데 네네. 사실 그 진해도 이제 과거보다 조선 경기가 많이 불황을 겪음에 따라 가지고 조선소하고 비교적 가까운 동네만 들어가면은 월세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월세가 굉장히 지금 저렴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러한 그 빈집 문제 아니면은 그 월세 수급 문제 같은 거를 좀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선소에 신규로 유입되는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이런 네. 파격적인 정책도 지자체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주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자리와 그리고 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설 자리로 인식을 그 노동자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경남 곳곳에서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창원대에서 경남 조선산업 고용위기 대응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에서 조선사의 청년층 유입 촉진 정책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한 예로 조선업 관련 학과 학생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좀 나왔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좀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그 새로 신설이 돼서 사실 이거는 훗날에 또 정책적인 평가를 해야겠지만요. 공중보건 의료 장학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와 간호사 그 의대생이나 그 간호대학생 중에 그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여건이 열악한 공공의료원에 그 이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그 이제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를 받아서 사관생도처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장학생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네. 조선해양공학과의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조선해양공학 장학생 제도를 만들어서 네. 장학금을 비롯해서 생활비를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의무근무를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네네. 그 아까 송호성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올해 그 신규 선박 수주량이 지난 연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그 기존에 있는 인력 그리고 신규 인력들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훈련 그리고 심화 과정을 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청년 인력 유입이 꼭 필요한가? 어떤 뭐 경력이 굉장히 많은 숙련된 노동자 유입에 집중을 하면 어떻겠느냐? 신규 인력은 예산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숙련 인력이 현장을 많이 떠났죠. 불황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현재도 조선소의 그 현장, 특히 현장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지난 5년간 그 직영 인력은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현장을 많이 떠났는데요. 네. 신입 사원은 채용을 하지 않은. 아. 그래서 결국은 고령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그나마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임한 직원들을 조금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마저도 사라져서 결국은 세대 교체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소가 이제 다시 화랑이 되면 우선 당장은 현장을 떠났던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이 복귀하는 것이 쉽겠죠. 그러나 그 고도한 기능, 네. 특히 몸을 써서 움직여서 행하는 이런 노동의 현장에서는 고령화 문제는 사실은 기술 발전에도 그렇고요. 조선 발전을 발목을 잡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조선 산업을 위해서라도 젊은이는 반드시 조선 산업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지원책이 좀 마련이 돼 있어도 어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지원이 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홍보 또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경상남도 바로 이제 이웃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조사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좀 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18세부터 29세 대상 18세부터 29세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의 18개 취업 지원 정책 중에 과연 당신은 몇 개를 알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책 응답자 중에 21%는 한 개도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나머지 또 20%는 3개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인데요. 네네. 심지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 포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털 자체가 홍보가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조금 그 청년들이 취업 지원 정책을 잘 모르는 이런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제시도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거제에 있는 청년들에게 시의 청년 취업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취업 지원 정책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지금 거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과감하게 이런 걸 좀 조사해보고 한번 청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업의 어떤 청년 인력 유입이 꼭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고 새로운 정책들 정말 과감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선업계에 직접 몸담았던 지역 정치인 또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답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조산업의 위기, 하지만 조선업은 아직 건재합니다. 다만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청년 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꺼내놓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현실적인 조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